진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2월까지 열심히 걸어온 나를 위해서 겨울 맞춤형 우주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엔 겨울이 되면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도 겨울 여행을 떠올리면 저는 눈이 생각나거든요. 겨울은 우주와 많이 닮았습니다. 밤낮으로 영하 수백 도를 웃도는 행성들, 그리고 얼음으로 둘러싸인 유로파의 땅,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처럼 빛나는 별들까지 어쩌면 우주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문턱에서 겨울에 어울리는 우주여행지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네. 올 한 해도 한 달이 이제 안 남은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꼭 1주년이 된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네. 탐험가님은 호주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네.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기분이 어떤가요? 네, 우리가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 실사판이 호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그 우리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네, 화려하진 않는데 일단 각자 사람들이 집집마다 약간 호수아비처럼 이 그 뼈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산타클로스 막 복장도 막 입혀놓고 네. 뭐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뜨거운 더위에서 그게 안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걸 보고서 나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어쨌든 밤은 또 어두우니까 네. 나름 또 분위기를 내려고 그런 모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주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 타고 온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할 텐데 제가 이제 네, 오지를 많이 다니면서 거기 사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뭐 눈을 본 적이 있냐? 네. 크리스마스 어떠시냐 그러면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네, 그리고 자기는 산타클로스를 믿는다고. 여전히 아니요, 산타클로스는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거 반대로 얘기했다 큰일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겨울에 어울리는 우주 여행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주 여행지라면 천문학이랑 관련이 된 곳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 천문대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말 그대로 겨울에 어울리는 우주 여행이라는 컨셉에 딱 맞게 일단 눈이 많고 추운 곳으로. 네, 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게 지구를 말하는 건가요? 우주를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막 헷갈려요. 중의적인 의미인데 일단 네. 지구부터 지구부터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첫 번째 겨울 우주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일단 눈이 가장 많이 오고 또 가장 추운 지역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알래스카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코너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뭐 가끔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일단 알래스카 하면은 눈도 눈이지만 오로라가 일단 압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특히나 그 오로라의 그 파란 송강이 허연 설에 반사돼 갖고 그렇게 펼쳐지는 그 몽환적인 풍경은 정말 꼭 한번 볼만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겨울 우주 여행지로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네. 그거 오로라 처음 보신 분들이 막 눈물 흘리는 것도 봤어요. 네, 저도 이제 과학자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간 적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오로라를 보시니까 어떻냐? 제 이제 그 생각은 이분들이 뭔가 저 안에 어떤 입자가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네. 생기고 이런 걸 설명할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과학자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오늘날 이 시간 이후로 오로라를 보기 전과 후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다. 네, 그런 감성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셔갖고, 역시 이렇게 경이로운 그 자연현상 앞에서는 네. 네, 이론과 논리, 이성이 다 필요 없구나. 그럼요. 사람인데. 그렇죠. 과학자들이라고 어떻게 매일 무슨 그럼요. 네,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네. 그럼 오로라 말고 또 어떤 매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알래스카 하면 많은 분들은 연어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연어. 네, 알래스카 연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여름 시즌에 가면은 정말 그 연어떼가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거를 잡아먹으려는 또 그 곰들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문탐험가는 보셨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렇죠. 못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전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겨울에 알래스카에 가시면은 연어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네, 일단 저도 당연히 저도 똑같은 반응을 해서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네. 연어를 안 판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파냐 그랬더니 네. 우리는 연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서 냉동 언어는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냉동 연어는 팔지 않는다. 겨울에 네.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그 사실 연어 때가 아니니까 네. 우리는 여름에 잡히는 그 신선한 연어만 가지고서 요리를 하지. 이렇게 굳이 겨울에는 얼린 거를 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알래스카에 사는 그 어떤 미국인들의 이야기고요. 네. 또 알래스카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부족마을에 가보면은 그 여름 시즌에 이제 연어를 잡아서 이거를 훈제해서 네,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풍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네네. 근데 얼음 꽝꽝 원데서도 막 잡고 그러던데요. 잡긴 잡을 때도 어쨌든 그 나름 그런 거겠죠. 이제 뭐 그 포항에 가서 네, 여름에 과메기 안 찾는 거랑.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다 있기는 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하여튼 말이 됩니다. 네. 알래스카 사람들 겨울 일상은 어떤가요? 직접 가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겨울이랑 여름에를 한번 다 가봤는데, 네. 일단 겨울이 되면 밤이 길죠. 네. 그렇죠. 정말 1시만 되면 어두워집니다. 네, 낮 1시. 네, 유럽에 가면은 그래도 한 서너 시까지는 빛이 있는데 알래스카는 위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1시 정도만 되면 날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겨울 시즌에는 많이 춥다 보니까 네. 외국 여행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알래스카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날이 일찍 어두워지니까 저도 이제 할 게 없어갖고 이제 뭐 밤에 마트도 가보고 했는데 재미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밤이 기니까 서점이 24시간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근데 잠은 안 자요? 일단 잠을 이제 어쨌든 바이오리듬에 맞게 사람들이 자긴 자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 밤이 기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에 뭐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제가 새벽 한 2시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서점에서 가운데 이렇게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뺑 둘러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밤 시간이 기니까 좀 무료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알래스카에는, 연주회 그런 공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좀 그런 그 밤에 뭐 어두운 걸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또 이렇게 극제, 그 겨울 풍경과 어울리는 이런 예술 활동들 또 연주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보시는 게 또 알래스카 여행의 백미가 되지 않을까. 우리 고정관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알래스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지 않나요? 낮죠. 네. 근데 지금 공연이 있거나 네.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데는 알래스카 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도시라고 할 만한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으면 공연이 더 대규모로 열리겠지만 네. 소규모로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소극장 같은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뭐 펍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거기는 이제 그 마을에 계시는 이제 컨트리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네. 정말 음유 시인처럼 그렇게 또 알래스카의 겨울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많이 불러주시죠. 일은 조금 해도 되고. 그렇죠. 네. 이미 네. 여름에 많이 고기 잡아서 네. 네, 다 벌어놨으니까 이제 겨울은 정말 생존의 기간인 거죠. 네. 뭐 이렇게 부러운데요. 춥기는 하지만 부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래스카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알래스카 우리가 열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열도가 그 환태평양 화산 때 지진 때랑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우리가 이렇게 판이 서로 밀리면서 솟아오른 것처럼 네. 이 알래스카에도 산들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산이 북미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맥킨리산이. 맥킨리산. 네, 맥킨리산. 네. 네, 해발 한 6,200m 정도 되는데요. 6,200m요? 네, 북미 최고봉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런 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을 맥킨리 산이라고 불렀는데, 네. 1896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윌리엄 맥킨리의 이름을 따서 네, 그렇게 지었다가, 근데 역시 이 알래스카는 또 그 에스키모 부족들의 땅이다 보니까 계속 반환 운동을 해서 2015년도에 이 원래 이름이었던 데날리산으로 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데날리요? 네, 데날리라는 말은 그 에스키모 부족어로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럼 거기 등산하는 사람 등산 못 하겠구나. 너무 추워서. 네, 근데 많습니다.
많이 등산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뭐 등반을 하려면 네. 뭐 히말라야나 이제 티베트 쪽에 많이 가시는데 네. 거기 가기 전에 뭐 그런 여행 연습격으로도 거기를 먼저 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뭐 북미 최고봉이긴 하지만 거의 히말라야 봉들이랑 거의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산악인들이 도전을 하는데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들도 여기에 등정을 했던 그 이력이 있는데요. 일단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1979년도에 우리나라의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네, 제주 출신의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이 있는데 1979년도에 맥케니 원정을 갔다가 등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산하시는 길에 그만 둔사태를 만나서 네, 거기에서 작고를 하신 또 그런 안타까운 기억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맥케니산 입구에 있는 타티카나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에 가면 아직도 그 위령비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히말라야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네. 아닙니다. 맥키니라고 하니까 맥키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히말라야 어떤 봉에 네. 도전하다가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알래스카에서 도전하시다가. 그렇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그냥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열 몇 개의 봉우리들 네. 거기를 이제 정복하는 게 산악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랜드 슬램처럼 분리되기 때문에 다들 시선이 뭐 그쪽으로 가 있었겠지만 이 북미 최고봉인 맥키니도 북미에서는 정말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거봉 중에 하나였죠.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지식이 단편적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뭐 무조건 높은 산 하면 히말라야에 네. 올라가야 될 것 같이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네. 그래도 뭐 다른 데라고 해도 네. 보통 한 4,000m급 도전하는 거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래스카에 6,000m급 고봉들이 있다고 하는 거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등정했다고 하는 거는 기사 한 줄도 안 나오고.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좀 깨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알래스카 하면은 우리는 에스키모족 떠올리잖아요. 네. 에스키모족 진짜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동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에스키모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글루 짓고. 근데 실제 그 알래스카에서는 에스키모의 원래 이름을 그 원주민어로 이누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누이트. 네, 이누이트 부족인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이누이트 부족이 알래스카를 반으로 딱 나누면은 이쪽 남쪽에는 주로 이제 백인들이 살고요. 북쪽 툰드라 지역에 이 이누이트 부족들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실제 저도 이제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이 이누이트 부족들이랑 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요? 네. 오, 오래 같이 생활하셨구나. 그래서 같이 이제 뭐 대게잡이도 가보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술록 사냥도 가보고 네, 같이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문명들이 들어와서 예전처럼 그런 부족의 어떤 실제 모습대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어떤 그런 또 바뀌는 모습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이누이트 부족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본토가 더 이제 문명화되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본토로 넘어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그동안 이제 백인들이 뺏었던 이런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이나 이 알래스카 관련된 것들이 다시 좀 많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서 다시 정체성을 찾으려고 다시 알래스카로 들어오는 이 이누이트 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빼앗겼다 하고 반환했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사실 조금 그 어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역시나 조금 그 뭐랄까요, 그 뺏어갔던 자들의 그런 약간 고도의 어떤 그런 또 심리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런 그 원래 부족들의 유품들을 뭐 그 물건들을 원주민들의 것들을 뺏어서 박물관에 전시를 해봤더니 그것도 사설 박물관이에요? 그렇죠. 사설이나 뭐 국립 다 있겠죠. 뭐 다른 나라에 간 것도 있었겠고. 근데 가져가 보니까 역시 그들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하는 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 이런 정략적인 관점에서 좀 반환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고 기사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뭐 그 유품 전시물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그렇게 지금 다시 이누이트 부족 젊은 친구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어가고 이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리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글루에 사는 분들은 아직도 개썰매 같은 거 타고 다니세요? 네, 일단 그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개썰매 타는 건 있습니다. 타는 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누이트 부족들이 뭐 그 개썰매를 이용해서 뭔가 생활에 적용하지는 않고요.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현대 이누이트 부족들의 개썰매는 스노우모빌입니다.
스노우모빌. 네, 스노우모빌이어서 눈 위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같은 거. 그렇죠. 이 겨울이 되면은 이 알래스카랑 이 러시아 척지해가 한 200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척지해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예. 이 스노우모빌을 타고서 러시아까지 뭐 놀러 갔다 오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타고 200km를 가요? 네. 그 추운데? 네, 잠깐 갔다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가면서 이제 뭐 한 번에 가지는 않을 테고 네. 또 그 중간중간에 또 이글루도 만들어서 거기 쉬었다 가기도 할 텐데 재밌는 거는 제가 여름에 또 그 비슷한 그 마을에 가봤더니만 네. 그 부족들이 뭔가 이렇게 스노우모빌을 막 뚝딱뚝딱 고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스노우모빌의 그 밑에 그 스키 같은 그 판을 네. 수상스키처럼 개조를 해서 이제는 그 스노우모빌을 수상스키로 개조를 해서 바다를 또 그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바다를 또 타고 다녀요? 네, 바다 위를 그냥 그 서핑보드처럼. 여름. 네, 여름이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이 사실 뭔가 만들고 차고지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외진 곳에서 살면은, 뭔가 차가 고장이 나도 내가 어디 카센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그냥 차들도 많이 다니죠? 그냥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요. 일단은 카센터가 별로 없습니다. 카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자기네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고치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그 차를 버리더라고요. 차를 버려요? 자기 집 앞에 세워놓는 네, 세워놓는 거죠. 세워놓기도 하고 그냥 가다가 고장이 나면 세워놓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대자연과 어울려서 네, 또 이렇게 썩 어색하지 않게 네,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요. 네. 진짜 이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술록 사냥들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네, 그런 걸 할 때는 이 술록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글루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사냥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생식은 하죠? 생식은 하죠. 네, 실제로. 네. 네. 뭐 익혀 먹지 않고 그냥 생으로. 네. 뭐 근데 어쨌든 뭐 대게나 뭐 이렇게 연어 같은 경우는 훈제라든지 삶아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여전히 뭐 생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지금 알래스카가 이렇게 네.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하고 네. 또 우주 얘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우리 다른 행성으로 겨울 여행 떠날 수 있다면 어디에 혹시 가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갈 수만 있다면 네.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로 가보시라고. 유로파. 네, 일단 유로파에는 그 얼음 지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우주복을 입고서 스키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고요. 또 지금도 그 얼음 지각 틈으로 물기둥이 솟아올라서 네. 지상으로 뭐 수백 킬로 이상 물기둥이 뿜어 나오는 그런 또 분수 같은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주 행성 중에서 가장 겨울 여행지를 만든 곳은 유로파가 아닐까. 나중에 네. 꼭 가볼 수 있으면 한번 가서 네. 수상 스키도 타고 그리고 얼음 위에서 네. 지금 그 이누이트들처럼 그렇게 좀 타보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권진아 씨의 시계 바늘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12월 이제 한 해 마무리 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내 마음에 시계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가시는데요. 네. 자연이란 인간의 삶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마저 포괄하는 존재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권진아의 시계바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가끔은 웃던 너의 얼굴을 보며 괜찮다 믿은 것처럼 모를 리 있니 넌 떠나가고 있음에 아니 어쩜 이미 떠나갔음에 해질려